안녕하세요. 예. 오늘 회장님이 다음 주에 혼사가 있대요. 그래서 바쁘셔서 못 나온다고 오늘 전화가 왔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지산 겸계를 좀 나가다 말았어요. 나가다 말았는데 이 지산 겸계는 이것저것 곁다리로 좀 빠지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지산 겸계는 외꾀는 땅이 되고 아래에는 산을 상징하는 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낮음을 상징하고 산은 높음을 상징하는데 이 산이 높은 산이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산이 지가 아무리 높아도 땅에 붙어 있지 하늘에 붙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겸손하다. 이런 정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괴사를 지난번에 읽었었는데요. 겸은 형하니 군자 유종이니라. 저 유종이라는 게 좀 해석의 여지가 대단히 많아요. 저 종자는 마칠 종자 끝 이런 뜻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죽음. 임종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임종했다. 죽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죽었다. 좀 안 좋은 소리 같기도 하고요. 또 군자 유종, 그다음 유종지미, 유종의 미 할 적에는 상황을 잘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제 이 단사를 좀 하다가 중간에 끝냈는데요. 단활. 이 단사는 저 괴사를 부연 설명하고 다시 이 글을 지은 이의 관점에서 시점에서 저 괴를 한번 다시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사는 효들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괴의 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괴 덕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속성값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속성. 뭐 어떤 사물에 대한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속성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단활 겸형은 겸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천도하제이 광명하고 하늘에 도는 아래로 내려서 밝게 빛나고 하늘은 하늘의 해와 달은 땅을 밝게 해주고 천도는 천지 운행에 관한 천문학적인 관점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 천도가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관점의 그 천도, 하나님 아버지 할 적의 그 천도, 또 하늘에 뭐 우주에 뭐 배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하는 천도,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 할 적의 하나님이나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뭐 달이나를 이야기할 적의 그 하늘이나 여기서는 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게. 광명하고 지도비상행이라. 땅은 아래서부터 위로 행사한다. 올라간다. 뭐가 땅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자라면서 땅에다 발을 들이고 위로 커간다.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생물도 그렇고 커가는 거는 모두 땅에서부터 위로 커간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천도는, 하늘은 휴영이 입겸하고 가득 찬 것은 찰령자입니다. 첫 자는 이지러질 휴자고 가득 찬 것은 이지러지게 하고 찌그러진 것은 더해준다. 겸이라는 걸 여기서는 찌그러졌다라고 달이 반달이 점점 커가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걸 겸손하다고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면 하늘은 겸손할 일이 없으니까 겸손하다고 해석하면 말이 안 되고 하늘은 찌그러진 것을 점점 더해서
커가게 해준다. 하늘에 있는 달을 봐라. 만월이 됐다가 어느 날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이질러지지 않냐. 또 다시 이질러진 것은 점점 차가지 않냐. 그렇다. 하늘의 이치가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는, 그럼 땅은 이 논리대로 변형이 유겸하고 가득 차면 변하게 해서 빠지는 곳, 모자라는 곳으로 흐르게 한다. 높은 산에 있는 뭐 자갈이고 돌이고 간에 흘러내리지 거꾸로 흘러 올라가는 법은 없다. 흘러내리지.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를 메우기 마련이지 겉으로 위로 올라가는 건 없다. 귀신은, 여기서 귀신은 주역의 귀신이란 말이 더러더러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신통한 거, 희한한 거, 신기한 거,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오묘한 것,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물론에 가깝죠. 유신론보다는 유물론 쪽에 저는 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오묘한 것은 모든 그러한 이치는 가득 찬 것에 해를 주고 지 잘났다고 뻐기는 놈 발걸어 넘어뜨리고 그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복을 준다. 많이 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뒤에서라도 팔꿈치라고 욕한다 이 소리입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적재적소에 누가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서 슬쩍 도와주는 사람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잘난 척 한다고 말 안 하죠. 어른들 그런 얘기 하죠. 저런 얘기요. 자식 자랑하려면 밥 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거다. 그거 결국 자랑하고 싶잖아. 우리 애가 어떤 거. 예. 저도 딱 하나만 자랑을 하는데 걔는 자랑을 해야 돼. 왜?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는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자랑 안 해. 왜? 그 자랑할 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건 자랑이 아니고 홍보예요, 홍보. 우리 저 기타 치는 애가 하나 있는데요. 홍보입니다, 홍보. 나중에라도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인도는, 요거는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서는 오영이 호겸 하나님. 요 글자. 예, 저게 아카락자인데 여기서는 발음을 오라고 합니다. 미워할 오. 미워한다, 싫어한다. 예. 혐오한다 할 적에 쓰나? 그 글자 맞을 거예요. 혐오한다. 예.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잘난 체 하는 놈 미워하고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 누구나 똑같다. 이거는. 나대는 놈 꼴보기 싫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나대는 놈 꼴보기 싫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이치에 맞춰서 한마디씩 하고 자르고 다시 여기서부터 말을 다시 일으킵니다. 겸은, 요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 존이 광하고, 여기서 말이 많이 빠졌는데요. 상대편을 들어주면 빚은 내가 나고, 상대편을 들어주면 빚은 내가 나고, 그 소리입니다. 내가 높고 빛나고 이 말이 안 되죠. 겸손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높고 빛나면 말이 안 돼요. 상대를 들어주면 빚은 내가 나고. 아이고, 뭐, 멋집니다. 이러면 좋아서 먹을 거라도 좀 하나 주지. 그죠? 재수없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비불가윤이.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더라도 넘어서지 않으니. 상대가 나를 함부로 깔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깔보지 않으니. 내가 낮추더라도,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낮추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낮은 거고, 높은 사람이 낮추면 겸손한 거고. 높은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낮은 대로 임하겠습니다. 특히 종교에서 그런 말 하고, 낮은 대로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선거할 때 보면은, 낮은 자세로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낮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낮아진다는 얘기는
자기가 나빠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이렇게 실력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다 챙기겠습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말. 구운자지 종해라. 이렇게 한다면 구운자가 마침이 있나니라. 구운자의 마침이 있나니라. 근데 이 겸손을 심심해서 한 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마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하는 건 겸손한 척 하는 거고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겸손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소위는 겸손을 못 하죠. 이득이 있을 것 같을 땐 겸손한 척 하다가 없어 보이면 대반 물어뜯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진도를 나갔던 데고요. 여기서 이제 요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휴영이 입겸. 달이 둥근 보름달이 된 것은 가득 찬 것이고 반달 초승달로 진행한 것은 이지러진 것이다. 요 글자가 쓰기가 좀 어려워요. 순서도 어렵고 이게 이 글자가 이게 쓰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된 글자예요. 해가 중천에 이른 것이 가장 높은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도 이지러지는 거다.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도 이지러졌다 찼다 하는 거고 해가 중천에 뜬 게 1호 중천 최고 큰 거고 기울면 기우는 거고 그것도 똑같다. 하늘은 그렇다. 변형이 유겸. 땅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깎여서 아래로 쓸려 내려갑니다. 아래로 쓸려 내려가면 깊은 곳을 채우게 됩니다. 산이 낮아지는 것은 느끼기 어렵지만 물이 높아지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저수지는 정기적으로 파줘야지 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산이 낮아지는 건 우리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낮은지 높은지 평소에 모르고 있는데 저수지는 준설을 안 하면 물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차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해영이 복겸. 해영이 복겸은 천지자연을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와 인사적인 이치를 함께 말한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가득하고 오만하면 해를 끼치고 가득함을 덜어서 겸손함을 실천하면 복을 준다고 합니다. 가득해서 겸손한 것은 보이거나 만나기 어렵지만 가득해서 오만한 것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집들이 지금 그 모양이죠. 엊그제 먼저 병원에 있는데 옆에 새로 입원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저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여. 근데 대짜고짜 동생을 삼으려고 들더라고. 야, 이거 뭐냐 이 말이 안 된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무슨 뭐 여기 어디 농공단지 뭐 회사를 뭐 가지고 있대. 대놓고 말은 못하고 야 네가 저기 저 대한항공 따라갈 장본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짜고짜 자기네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이제 그렇다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원을 부리던 그 습관이 있어서 아무데나 나와서도 이러고 앉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은 간에 처음 봤는데 그래도 좀 통성명을 하고서 동창이네 아니면 누구 후배네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얘기가 나오는 거지. 대짜고짜 그냥 웃기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좀 누구한테 좋은 소리 못 듣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이 얘기하고 자기 좀 자기가 많으면 많았지. 자기 좀 돈 있으면 있었지. 날 보고 어째라고 갑자기 시키려고 들어. 말이 안 되지. 그거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영이 호경. 사람 간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뽐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들은 소리인데 그런 얘기 해요. 그죠? 자손자랑 하지 마라. 하려면 밥 사고 해라.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한답니다. 근데 그 얘기 맞죠? 다 자랑거리는 다 있어.
그런데 이제 얘기를 못 하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요 글자는 오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발음이 달라지는 거는요, 문장을 읽어보면서 뜻을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발음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 바뀔 역자 같은 경우, 예, 이게 바뀌다, 주역이다, 주역이라는 명사로 쓰거나 바뀌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면 이걸 여기라고 발음해야 되고, 쉽다, 쉬운, 뭐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면 요건 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라고. 우리 말에도 그렇잖아요. 뭐, 말을 한다 하면, 한다 하고, 말 탄다 하고, 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른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비불가유. 예. 자신을 낮출수록 그 덕은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낮춘다고 낮췄는데 함부로 하려고 들면 군기 잡아야지 뭐 하고. 예. 성인의 행적을 보면 그렇고 테레사 수녀의 행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테레사 수녀 뭐 일개 수녀지만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나까지 아는 거 보면. 군자지종. 예. 마침은 시작이 필수적입니다. 마친다는 얘기는 시작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종일관. 처음과 끝을 일정하게. 그 소리입니다. 이 마침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예, 요 글자가 마치다, 끝내다, 사람이 죽다, 다하다, 이루어지다, 완성되다, 채우다, 거기에 상당한 뭐 이런 말입니다. 끝, 마지막. 사방백리의 땅도 예전에 이 종이라고 했다 그럽니다. 12해, 윤달, 항상, 늘, 마침내. 이 종자를 이렇게도 써요. 옛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왜 마침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도 씁니다. 요 글자. 결국, 비록, 예, 등등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개 빼고는 아마 거의 뭐 사방백리의 땅, 12해 윤달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항상 늘 마침내 뭐 결국 비록 이건 다 말이 조금 바뀌어 그러지 다 같은 뜻이에요. 그죠?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산겸께의 다른 해석입니다. 별해라 그래요. 퇴계 선생께서 병이 위중하자 문인인 이덕홍이 시초점을 쳐서 겸께의 군자가 끝마침이 있다는 점사를 얻었다. 다음날 선생께서 임종하셨다. 예, 퇴계 선생 지력하야 아니 이 혁자 아닌데 무슨 자더라? 저도 이게 뭐라고 되어 있더라? 까먹었어요. 하여간 혁자 아닙니다. 다르게 극입니다. 극. 질극하야 문인 이덕홍이 서득 겸께 하니 군자 유종이라는 글이 나왔다. 이길 선생 예, 역책하다. 예, 역책하다. 요거는 주역을 했다가 아니고 바꿨다 소리입니다. 바뀔 역자니까. 예, 요 책은 대자리 책자. 그러니까 자리, 따는 자리. 예. 자리를 바꿨다. 요런 고사가 책에 나옵니다. 극은 위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병으로 위중해져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이라고 발음하고 혁이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극이라고 발음하고 위중해져서 그의 제자, 문인이죠. 제자 이덕홍이 점을 쳐서 경계를 얻고 군자유정이라는 괴사를 얻었다. 다음날 선생을 역책하다. 선생이 돌아가셨다. 역책은 돌아가셨다. 이 역책에 대한 고사는 밑에 또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선생이 그 다음날 다음날 돌아가셨다. 요 말입니다. 위중할 극입니다. 이건 다음날입니다. 책은 대자리 책입니다. 일반적인 해설과는 다르지만 이 점도 맞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윗글에서 역책은 고사를 이해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얘기를 좀 길게 썼습니다. 아래의 역책에 관한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대자리를 바꿨다는 얘기가 왜 죽는다는 얘기가 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자가 죽을 때를 당하여 사자리를 바꾸었다는 옛일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죽음이나 임종을 이르는 말이 역책입니다. 여기서 저 책자가 요 사자리 요겁니다. 사자리도 저도 말이 어려워서 찾아보니까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가 사자리고 한자로는 책이라 그럽니다. 근데 죽어서 그 자리를 바꿨는데 그게 또 무슨 의미냐?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기 단궁 상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자가 병으로 병상에 누웠는데 위독하였다. 정자 침질병하다. 예. 악정자춘이 이제 그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심상 아래에 앉아 있고 좌어 상하하고 정원과 정신이 발치에 앉아 있고 정신 좌어 족하고 또 동자가 방구석에서 촛불을 잡고 앉아 있었다. 동자 우좌이 집촉하고 그 상황 설명입니다. 지금 아픈 사람 누워 있고 몇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이에요. 동자가 말하기를 동자왈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혁이완합니다. 요거는 이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정자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돼서 누워 있는데 그 정자가 깔은 자리를 보고서 그 자리 좋네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좋네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데 이제 정자는 알아듣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예, 대부가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 대부지 예, 체계와 대부가 사용하는 거죠. 요건 무슨 소리냐면 이거 당신 지금 주제에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지금 요 소리 하는 겁니다. 요즘엔 그런 거 없죠. 예전에는 왜 직장 다니면 높은 사람보다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면은 좀 눈치 보이고 안 좋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 그전에 그랬어요. 그죠? 지금 그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정자는 대부보다 이 급이 낮은데 대부가 깔아야 될 거를 깔고 있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자춘이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만둬라. 야, 그쳐. 자춘은 이제 아들인가요? 하여간. 악정자춘은 아들이 아니고 제자네, 제자. 예. 정자가 또 그 말을 듣고 정자 문지하고 요 들을 문자입니다. 문지하고 놀라서 탄색하였다. 구연활 호 그래 내가 잘못됐다 지금 이제 그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했어 그 소리입니다. 동자가 또 말하였다. 예, 곳곳이 예쁩니다. 화이완이라 예. 대부지책이와 한 번 더 이제 다시 읽혀주는 겁니다. 그죠? 다시 정자가 말하였다. 그렇다. 이것은 개손이 나에게 준 것이다. 예. 개손지 사야라. 개손이 나에게 준 것이다. 개손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한 거야. 그 소리입니다. 내가 아직 바꾸지 못했구나. 미지 능역야라. 내가 아직 바꾸지 못했구나. 원아, 이리 와서 핫자리를 바꿔라. 기 역책하라. 지금 내가 깔고 있는 자리를 바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증원이 말하였다. 아버님의 병이 위중합니다. 부자지 병 극의라. 아까 써있던 극자죠. 그죠? 위중합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불가의 변. 바꿀 수 없습니다. 신이 지어 다니니 내일 아침에 청경 역지하니이다. 말씀하신 것을 받들어서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정자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함이 저 아이만 못하구나. 아들 보고 동자 이제 시동이죠. 시동. 동자. 쟤는 지금 뭔지를 알고 있는데 너는 왜 모르냐 지금 질책하는 거죠. 예. 애아야 불여피. 예. 너는 나를 사랑하기를 절만도 못해. 군자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덕으로 한다. 군자지 애인야 이 덕이라. 군자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덕으로 한다. 보통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것은 당장에 탈이 없는 일시적인 것으로 한다. 세인지 애인야 이 고식이라. 그러니까 군자는 자기 마음을 잘못되게 하면 안 되고 보통 사람은 남의 눈에 잘못되게 하면 안 되는 정도밖에 안 한다. 지금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것을 하고 싶어 하겠냐?
오, 하고자. 내가 어느 것을 하고 싶어 하겠냐. 나는 군자다 이 말이죠. 지금 증자가. 나는 바른 것을 얻고 죽겠다. 그것을 원할 뿐이다. 오, 득, 정의, 무슨 자더라? 까먹었어요. 사이의라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바른 것으로 죽겠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자리 바꾸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럿이 부축하여서 자리를 바꾸었다. 도로 제자리에 와서 앉기도 전에 증자는 죽었다. 네.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어도, 그죠? 죽으려고 그랬는데 제자리를 바꾼 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안 들어와요. 그죠? 동자는 미리 알지만 얘기 되는데. 예, 동잔 얘기를 했는데, 근데 동잔 알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글 중에서는 그 자리를 바꾼 데는 의미가 뭔지를 아직 설명이 안 돼 있어, 이 안에서 지금요. 병상에 증자가 깔고 있는 그 자리는 개손 씨가 보내준 대부용 사자리입니다. 대부. 그러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대부 하잖아요. 높은 사람. 사자리입니다. 이것을 미처 바꿔 깔지 못한 채 병이 이독하였습니다. 이때 옆에서 모시던 동자가 이것은 대부의 그 깔은 자리죠? 라고 말하였습니다. 동자가 한 이야기는 증자가 대부가 아닌데도 대부용 사자리를 사용한 것은 예에 맞지 않음을 물어본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그러니까 계급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옷도 다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종이 가까운 증자가 이에 놀라서 그 사자리를 바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리를 바꿔 깐 뒤에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군자는 잘못임을 깨달았을 때 곧 그것을 고친다. 이 급박하고 곤란한 경우에라도 우물쭈물하지 않는다. 증자는 병이 위중하여 움직일 수 없는 그야말로 최후의 한순간에 있으면서도 기어이 그 바른 도리를 뭐가 틀렸는데 하여간 예. 그랬을 거죠? 예. 바른 도리를 하고 예. 아 이게 되게 좋아요. 하고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증자의 이러한 행동은 큰 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주자가 찬양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자리를 바꾸다라는 요 말은 큰 선생님이 임종하다라는 뜻을 얻게 되었습니다. 설명은 한참 긴데 어쨌든 예,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면 안 잃어버릴 거예요. 그죠? 예, 자리를 자리 죽을 때 자리를 바꾼다는 게 의미가 모르겠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아서 챙겼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단사를 마쳤습니다. 상활. 예. 상전은 이제 내외께의 관계만을 가지고서 설명을 합니다. 단사하고 다르게 지중유산이 겸이니 땅 가운데 땅 아래에 산이 있는 것이 겸이니 이거는 예 뭐냐 하면은 자연은 이렇게 땅 위에 이렇게 산이 있는 게 겸인데 이걸 인사적으로 말하면 지도자가 위에 있어야 될 지도자가 백성 가운데로 내려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 가운데로 내려왔다. 네, 백성에게로. 왜냐하면 자기 혼자 높으면 밑에서 말을 따라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다입가하고 하야 칭물평시하나니라. 요 글자도 어려워요. 이거. 이렇게 해서 요 절구 구자 붙이고 밑에 오도이자 밑에 거만. 그 다음에 이 과. 이거 과자, 이거 적을 과자예요. 적을 과자. 이건 덜어낸다는 소리입니다. 덜어낸다. 요건 적다.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 데다가 더해준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죠? 분배. 분배가는 얘기죠. 분배. 그리고 뭐야? 뭐 보험이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예,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죠. 분배 정책에 관한 이야기. 칭물 평시하니라. 저기서 칭은 예, 저울입니다. 저울.
사물을 달아서 평평하게 베푼다. 양쪽 똑같이 해준다. 많은데 그러니까 부자는 세금 많이 내고 아닌 사람 덜 내고 해서 같이 뭐 한다. 요런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부다이과하야 칙물평시 하나니라. 요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궤를 네 외궤로 나누어 보면 외궤는 땅을 의미하는 곤궤입니다. 네 궤는 산을 의미하는 간궤입니다. 땅 아래에 산이 있다. 예, 산이 높아봐야 땅 거죽을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산이든 땅이든 우주로 나가서 보면 둥근 지구에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요새는 그죠? 컴퓨터 지구본 보면은 쫙 뒤로 나가면은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하면 될 겁니다. 또 높은 산이 땅과 동화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요 말은 높은 지도자가 자기 혼자 유리돼서 따로 놀지 않고 아랫사람하고 동고동락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인사적으로 비유하자면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 것을 보태는 일과도 같고 사물을 양팔저울로 달아서 많은 쪽을 깎고 적은 쪽에 보태는 것과 같다고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사회정책하고 딱 떨어지는 그 소리죠. 불은 덜어낸다는 말이고 관은 분량이 적다는 말입니다. 다관은 수요가 많고 적음을 말합니다. 많은 쪽을 덜어서 적은 쪽을 더해준다. 그래서 사물을 평평히 한다. 우리 소득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난리 나죠. 뭐 한쪽에서 폭동 일어날 거 아니에요. 폭동. 그러니까 그걸 평평하게 해줘야지. 지금의 사회정책 가운데 분배정책을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하우상박이라고 해도 될 테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복지정책이 분배를 위주로 하는 정책이죠. 분배가 먼저인지 성장이 먼저인지는 둘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먼저가 이 자유주의 경제 쪽일 거고, 그죠? 분배가 먼저인 게 공산주의 쪽인데 어느 쪽이든지 극단적으로 가면 둘 다 망하는 거지, 둘 다. 이건 제 생각을 적어놓은 겁니다. 성장을 위주로 하고 분배를 보조로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만 너무 우기면 보통 사람이 자기 욕심이 있는 게 그게 사람의 기본인데 똑같이 그러니까 능력대로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가자. 능력대로 일을 안 하지. 그죠? 능력대로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자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능력 있는 놈이 능력을 발휘를 안 하지. 그러니까 능력대로 일하고 능력만큼 가져가라. 그런데 이제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니까 이 나서서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배유지 정책, 공산주의라고 한 데는 지금 거의 다 말아먹었잖아요. 소련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중국은 말만 공산당이지 지금은 우리보다 더한 떼놈이고, 그죠? 우리보다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기본적인 그 개념은 버려버린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또 자본주의도 소수의 자본가가 대다수의 부를 독식한다면 그것도 요새 맨날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재벌들이 싹 먹는다고 지금 맨날 대고 욕하는 게 그거 아니야. 욕먹지 않을 정도로 해야지. 부다이과 칙물평시. 결국은 위정자가 이거 왜 이래? 위정자가 꼭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게 결국 세무정책하고 다 있잖아요. 세무정책하고 다 있잖아요. 그죠? 세무정책을 다 있는데 저걸 가지고서 군기 잡는 데 쓰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군기 잡는 데도 많이 써요. 군기 잡는 데. 뭐 어쩌면은 세무조사 면제해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혜택 주는 것이 생각을 하잖아. 자기네 받아가야 될 세금을 받아가려면 받아가고 말라면 말아야지. 경기 살린다고 면제해주고 그럼 결국은 그때는 돈 내지 마라 이 소리 아니야. 또 빡빡 좋을 적에는 없는 것까지 막 다 털어가고. 제가 장사를 오래 했는데요. 옛날에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지 못해갖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아무도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그냥 적당히 그냥 그 자료 구해가지고서 아무 집에나 막 끊어넘기는 거야. 어쨌든 자료 정리는 해야 되니까. 근데 카드 생기고 어째고 카드 이제 이거 생기고 나서는 더 달라고 또 난리야. 더 달라고. 있어야 더 주지. 예. 그때 옛날에는 아니 돈 주고 사는데 왜 세금 물으라고 나오냐고 난리고, 지금은 세금 물어가니까 그거 덜 물으려고 또 내더라고 난리고. 알뜰히 계산하면은 사실 세금 물 것도 없어요 별로. 저도 일반 사업자 한 4년 해봤는데 오히려 일반 사업자 계산을 진짜 칼같이 해놓으면 뭐 들어올 거 들어가고 나가고 딱 빼고 비용 처리 다 해버리고 나면은 뭐 몇 푼 남도 않는데 뭐 세금 별로 물 것도 없어요. 세금 많이 물면은 그렇지 한 뭐 10,000원 팔아가지고서 한 7,000~8,000원 남으면은 세금이 많을까? 10,000원 팔아갖고 2,000~3,000원 남는 장사를 해갖고 비용 계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면 세금 물 것도 없어요. 오히려 해보니까 세무사가 주는 게 더 많아. 세금 내는 것보다. 세무사 주는 게 더 많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세무사 매달 주지, 신고 한 달 또 더 주지. 매달 주는 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년 딱 모아봐. 세금 내는 것보다 그게 더 많아요. 해보니 그렇더라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겸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이라는 게 뭐냐. 사회적으로, 인사적으로, 이 천지 자연에 관해서 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게 주역에서 제일 좋은 게라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소인한 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 군자를 해보려면은 이걸 안 하면 군자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걸 해보려면. 그러니까 남의 지도자를 해볼래. 남 앞줄에 서볼 생각이 있는 사람은 평생을 두고서 이 짓을 해야 된다. 뭐 하다 말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버리면 에이 저는 또 때가 되니 나왔구만 요 소리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끝난 거지. 아이고 또 때가 됐는 모양이네 보이는 거 보니까 이런 소리 듣는 사람 같으면은 그죠? 평소에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안 하는. 조금 이런데 쉬고서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예.